12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올 한 해가 오늘 포함해서 나흘 남았습니다. 한 15년 전에 제 선배 한 명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이가 50을 넘으니까 참 빨리 간다. 젊었을 때는 그렇게 천천히 가더니만 이랬는데요. 저도 이제 50 중반을 향해서 가는데 정말로 세월이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자, 남은 이 나흘 동안에 올 한 해에 대해서 잘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 브리핑이 양비론을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양비론 하는 사람이 못 됩니다. 문정부를 비판하지만은 보수 내부의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으면 보수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미 다 망했는데 이 보수가 지금까지 반성이라도 제대로 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토대라도 만들었습니까?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문정부에 대한 비판, 그래서 문정권이 무너지면 다시 보수는 저절로 살아난다. 그래서 보수가 집권하면 천국이 옵니까?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잘 겪지 않았습니까? 노무현 DJ 정권 10년을 겪고도 집권하고 정신 못 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판해서 잘 하자는 겁니다. 왜 황장수는 한국당을 비판하고 홍준표를 비판하는가? 제가 존재가 미미하면 비판하지 않지요. 지금 보수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당이 잘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렇게 사십시오. 자, 저는 이 세상의 진실을 말하려면 항상 모든 진실을 말해야지 내 편의 진실만 감추고 남의 진실만 파헤치면요,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든 우든 군중은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존재라는 부분을 언급한 저서도 있습니다. 이 대체로 군중들은 현명하지 못하고요, 비현명하고 비합리적이며 한마디로 감성적인 부분에 놀아나면서 그 사회를 좋은 방향보다는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사람의 말에 혹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귀스타프 러봉이 군중 심리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군중이 나쁜 리더십에 왜 이렇게 몰두하는가? 그래서 군중은 기본적으로 폭력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원시인 때부터 인간 내부에 잠재된 본능에 의해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선동의 정치가 지배하기 십상이고, 정신을 누군가는 이성을 이렇게 차리도록 만들지 않으면요, 결국은 선동하는 정치인의 놀이객감이 되어서 동원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좌우할 것 없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경계하고자, 사회가 좀 더 나아지려고 하면요, 한마디로 군중을 개돼지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날카로운 칼을 들이밀어야지, 거기에 무슨 보수니 진보니, 그리고 또 무슨 보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불러달라 어쩌다 이런 사람이 있고 보수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냥 편의상으로 보수라고 부르지 보수라고나 할 수 있습니까? 우파라고 불러라는데 우파라고나 할 수 있습니까? 더더욱이 자유민주주의 진영이라고 부를 자격이나 있습니까? 현재 한국의 보수라는 집단들이요. 제 말 아프시죠? 아픈 대로 좀 새겨 듣기 바랍니다. 자, 전직 미군 사령관들, 주한미군 사령관들이 지금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을 핑계대어서 연기하려고 하는 문재인 정권의 제안에 대해 겉으로는 이해할 수 있다 하면서도 이제 뒤에 속마음이 진짜겠죠. 군사훈련 축소를 북한과의 협상수단으로 삼을 경우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의 소리 방송이 26일 보도했는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사령관을 지낸
부엘벨 전 사령관은 미국의 소리 인터뷰에서 평창 올림픽 기간 동안의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는 전제에서 보통 미국의 일정하게 상층의 주류로 올라선 사람들은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의 100%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 진영의 견해에 대해서도 그건 무조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의 견해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나는 이렇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을 어릴 때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수사적인 표현이고 본심은 지금부터 나옵니다. 대북 준비 태세에 문제가 없도록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을 재개해야 한다. 그러면서 올림픽을 치르는 단기간 동안이 아니라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위해 훈련을 연기해야 한다는 어떤 생각도 잘못된 거다. 자, 문 대통령이 지금 중국 갔다 와서 평창 올림픽 기간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주장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내면에는 한미 군사훈련 연기를 통해서 북한과 무슨 평화협정, 북미 직접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협상의 수단으로 평창 올림픽을 구실 삼고, 그리고 그걸 구실 삼아서 한미가 먼저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그래서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는 문제를 다 계산을 하고 그 말을 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은 네 속셈을 다 알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 핑계에 대해서 일단 연기하려는 것까지는 우리가 봐줄 수 있지만은 그게 북한과의 협상의 수단으로 간다면 이 동맹은 깨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적국에 협상에 응해주면 우리의 군사 전력을 낮추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미군과 한국인의 생명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놔서 적군의 동정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만일 내가 사령관일 때 두 나라 중에 어느 쪽이든 북한을 달래기 위해 군의 준비 태세를 낮추자고 제안했다면 적각 미국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상호 방위조약 파기를 권고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무서운 이야기지요.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든이라는 표현은 이것도 수사적인 표현이고, 한국의 대통령이 북한하고 협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국군과 미군의 군사적인 전력을 낮추어서 북한의 비위를 맞추자 한다면 나는 대통령한테 이럴 바에야 철수합시다, 그리고 한국과 동맹을, 그러니까 방위조약을 깹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존 틸러리 전 사령관도 군사훈련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연기하는 것은 마음에 안 들지만 고려할 만은 하지만 국가 지도자의 첫째 의무는 자국민 보호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미 군사훈련이 준비 태세를 강화하고 강한 억지력과 한반도 보호 능력을 만들어낸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한미 군사훈련 연기가 북한을 달래려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그런 시도는 통한 적도 없고 북한과의 거래는 효과적이지 않다라고 잘라서 말을 했습니다. 자, 정치적 고려 없이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하는 속성이 있는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군사훈련을 가지고 북한을 딜 치려고 하면 판을 깨는 게 낫다라는 것이 입장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겨냥한
한국 또는 일본과의 연합 군사훈련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데 대해 더욱 조용하고 신중히 하기로 했다라고 CNN이 미국 고위 관료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군사훈련을 한국하고 하든 일본하고 하든 이런 문제를 공식 언급을 자제하기로 했다라는 부분은 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평창올림픽을 핑계 삼아 연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특히 한미 군사훈련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될 수 있어 북한과 미국과의 물밑 대화가 진행 중이거나 임박했음을 시사한다. 이런 추측도 나오는데요. 자,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림픽 기간 동안에 미국이 말을 잘못했다라는 핑계를 대고 북한이 판을 깨면서 그 책임을 미국에 전가하는 부분을 미국이 막기 위해서 명분을 주지 않으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게 1월 말까지 한 두어 달 도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보겠다라는 명분을 얻기 위한 부분도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한국 정부가 북한 편에 붙어서 중국과 더불어서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을 연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는 사실상 일본과의 해상 공군 작전 또 한국과의 그런 어떤 작전 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실상 압박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와중에 미국이 말로 공연하게 구실을 만들게 되면 그 핑계를 대어서 북한은 판을 깨고 모든 책임을 미국 쪽에 전가하는 그런 짓을 할 거기 때문에 미국은 올림픽까지 우리 할 만큼 해줬다. 그런데 북한이 뭘 어떻게 했느냐. 올림픽이 끝나면 군사훈련을 재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해상 차단에 돌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의 언론들은 이렇게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의 이런 자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보망에 들어온 이야기는 북한이 추가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옮기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최근에 러시아가 북한과 협상을 중지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제안을 하니까 이걸 일축을 하면서요. 우리는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 그러면 채널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러시아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서 중국을 향해서도요.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지 말고 유류 제품을 공급을 완전히 중단하고 북한 노동자를 모두 추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자, 미국 국무부는 북한하고의 채널은 우리도 있다.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네들이 괜히 북한하고 중재 서려고 중국, 러시아가 앞장서지 말고 너네들이 해야 될 도리나 하라고 하면서 중국이 북한과 유류 밀거래 하다가 적발되고 이런 부분에서 관광, 유류, 석유 제품 공급, 북한 노동자 추방 조치 등에 대해서 전부 실행을 해라. 그러니까 관광을 끊고 이 유류, 석유 제품 공급도 차단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요. 미국이 지금 매우 다양한 행태로 미국의 영향력이 미치는 국가에 압박을 넣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영세 중립국인데요. 최근에 스위스 정부가 이 대북 제재 명단에 북한 인물 16명과 기관 1명을 추가했다고 이렇게 미국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스위스는 북한의 김정은의 후견인격인 사실상 2인자라고 저는 봅니다. 이철요. 이 지금 외무상이 스위스 대사로 오랫동안 있으면서 스위스의 금융기관 등과 깊숙한 관계를 맺고 있고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스위스와 북한은 매우 깊숙한 채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북한의 무슨 의약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면서 이 북한과의 채널을 열어놓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미국이 스위스 쪽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면서 강하게 압박하고 스위스의 북한 자금 등에 대해서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스위스의 연방경제정책청이 연방가기 합의에 따라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대상을 곧바로 독자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스위스뿐만 아니라 미국의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몽골도 북한 노동자들이 비자 기간 만료와 함께 철수를 했으며 남아있는 노동자도 내년 초까지 다 내보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때 몽골에는 5,000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최근에 우습게 밀무역하다 북한의 뒤로 해상에서 유류를 공급해주다 들통이 난 중국이요. 그것도 30여 차례나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의 석유 제품 수출을 중단하고 안보리 넘어서 안보리 제재보다 더한 독자 제재에 나서니 어쩌니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중국 놈들의 행태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중국이 지금 북한에 독자 제재를 해서 안보리보다 더 강력한 제재를 이행을 해요. 최근에 이제 무역을 하다가 걸렸으니까 그 중국 정부가 시켜서 한 거지요. 중국 정부가 시키지 않았는데 개인 기업이 북한하고 해상에서 밀거래를 하다가 걸렸다면 총살시킬 겁니다. 다 재산 압류하고요. 이러니까 이제 급해지니까 쇼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지금 이번에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먼저 맹보는 만들지 않겠다. 너네들 다 맹보를 지켜보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이 아마 북미 평화협정을 북핵을 인정하면서 하려고 거의 결정을 해놓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2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는 순간에 미국은 아마 한국에 대해서도 본때를 보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들에게요, 좀 하나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최근에 국제 문제에 대해서 얼핏 들었거나 옛날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들은 일부 소설가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뻥 튀어가지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야기들을 함부로 해대고 있습니다. 북핵 위기의 과정에서 또 북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에서 대중은 충동적으로 음모론에 선호를 합니다. 자, 최근에 미국에 파리네가 있고 그것이 대통령 후보를 면접을 하고 미국은 북핵은 핑계고 중국과 전쟁을 원한다고 모 작가가 책을 냈는데요. 북한이 전쟁 능력이 없어서 협상에 응할 거다. 그래, 북핵의 본질은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다. 과거에요, 미국에 한 몇십 년 전에 지금처럼 IT나 금융이 발달하기 전에 미국의 차, 석유, 철도, 무슨 금융 이런 재벌들 한 8개가 미국 정부의 자문에 응하면서 특히 공화당 쪽에 그러면서 뭐 후보를 뽑는데 영향력을 좀 행사했죠. 영향력 행사가 딴 겁니까? 돈을 밀어주고 자기들이 이 통제되는 사람을 그 사람이 경선에 이기도록 도와주는 정도였지요. 그런데 지금 IT 기업이 미국의 이런 구전통적인 기업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는데 무슨 놈의 파리네가 있습니까? 솔직히 대한민국에서 민간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해외 정보에 관한 부분에서는 제가 어느 정도의 상한선에 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하루 이틀 구축한 정보망이 아니죠. 자, 그런데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뻥 튀겨서 대중을 선동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팩트로만 이야기하려고요. 자, 그런데 무슨 소설 좀 들었거나 옛날 이야기 얼핏 들은 사람들이 확대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방송을 해대거나 소설을 써대면 대중들이 흥미가 있지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십시오. 왜 이게 문제인가 하면요, 미국이 북한 핵이 핑계라고요? 북한 핵이 본질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원해요.
미국이 중국을 한 번쯤은 꺾어야 된다 생각을 하지만은 미국이 중국과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전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누구하고도요. 이런 식으로 국제관계를 비상적으로 한마디로 몇 가지 드러난 사실을 한 5%라면 95%는 지 상상과 추측과 뻥을 섞어가지고 흥미진진하게 엮어서 떠드는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대중의 시선을 마비시켜가지고 북핵 위기에 두 가지 문제가 낳고 있습니다. 정권이 평화협정을 몰고 간다면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데요. 국민들이 가만히 있어요. 또 그리고 바로 전쟁이 날 거라고 선동을 합니다. 미국이 북한을 칠 거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북한을 치면요. 그거 지도새도 모르게 북한만 사라집니까? 한국도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러면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정말로 주식도 다 팔고 재산 정리 다 해가지고 금덩어리로 사놨고 미국으로 도망갈 비행기표 끊어놓고 그 말 하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요, 대중을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중 또한요, 옥석을 가려가면서 제대로 판단하기 바랍니다.